내가 나이가 72인데 그런 거 상상도 못할 일이야. 예, 대한민국 창군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남성으로 입대한 육군 하사가 군복무 중에 성전환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고 싶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육군은 하사를 강제 전역시키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트랜스젠더 하사는 육군의 결정을 따라야 할까요? 이 주제 오늘 변대변에서 다뤄보겠습니다. 김은태, 고지연 두 분 변호사 모셨고요. 상상도 못할 일이긴 해요. 그런데 언젠가는 또 생각해보면 일어날 일이 아니었는가 이런 또 생각도 들긴 하고요. 현직 군인이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이거 또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문제의 하사는 경기도 모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20대의 탱크 운전병입니다. 네. 하사는 2년 전에 입대를 해서 군 복무를 해오다가 네. 지난해 6월 국군 수도병원에서 성별 불쾌감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하, 네. 자신을 남성이 아닌 여성으로 느낀다는 건데요. 아, 그런 의미네요. 네. 네. 그래서 이후에 이제 하사는 장시간 동안 심리 상담이랑 뭐 호르몬 치료 등등을 받아오다가 네. 지난해 12월 휴가 중에 이제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것이죠. 자, 성전환 수술 이 부분도 참 놀랍긴 한데 해외에 나가서 수술을 받았다 이야기인데 그죠? 이게 가능합니까? 예, 물론 그 군인도 상부의 허가를 받으면 당연히 아하. 출국이 가능합니다. 네, 그 네. 해당 하사의 경우에도 그 소속 부대에게 자신의 성전환 수술 일정을 알리고 고지를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출국을 네. 했던 겁니다. 이러한 사정은 당시 육군 본부에도 전달이 되었던 그런 네. 상황이고요. 취유가 되면 네. 그 2년 남은 단기 복무뿐만 아니라 장기 복무도 계속 하고 싶다. 그런 의사를 강력하게 피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육군이 성전환 하사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건은 행정소송과 대법원까지 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우리는 누구의 손을 들어줘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성전환 하사 복무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가상법정을 열어보겠습니다. 사전에 임의로 역할을 두 분 나눴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계속 복무할 수 있다는 입장은 김은태 변호사께서 맡아주시겠고요. 강제 전역이 타당하다라는 입장은 고지연 변호사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쟁점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젠더에게 남성의 성기가 없다는 점을 신체 장애로 판단해놓고 규정을 운운하는 군의 천박한 인식에 참담한 신경을 금할 수 없다. 자, 첫 번째 쟁점 성전환 하사가 심신장애인가? 인데요. 고 변호사님, 육군에서 하사를 전역시키기로 한 좀 구체적인 이유가 뭔가요? 네, 전역심사위원회는 관계 법령에 따라서 성전환 하사가 계속 복무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네. 음경과 고환을 이제 제거한 자는 심신장애 상급으로서 이제 전역심사 대상자가 되는데요. 네. 성전환 하사가 여기에 해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역심사위원회가 열렸고 전역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전역심사위원회 결정은 사실 네. 군인사법의 그 시행규칙상의 심신장애 사유를 너무나 좀 형식적으로 이제 적용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성정체성도 남성이고 네. 육체도 남자인 사람이 만약에 자신의 고환을 제거하는 그런 행위를 했다면 이건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네. 그 시행규칙도 어떻게 보면 당연히 그러한 점을 전제로 만들어진 겁니다. 네. 그런데 성정체성이 여성인 사람이 그에 맞춰서 수술을 했다면 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틀린 부분을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미 이 하사는 정신적뿐만 아니라 네. 육체적으로도 이미 여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군으로서의 업무 수행성을 기준으로 전역심사위원회가 개최되어야 되고 여군으로서의 임무를 네.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기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네, 하지만 하사는 아직까지는 법적으로는 또 남성입니다. 주민등록증은 남성이네요. 지금까지는. 예, 그렇습니다. 네네. 남성으로서 신체 장애가 발생을 했고 이에 따라서 군복무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전역 판정을 내리게 된 것이거든요. 네. 군의 전역 결정에는 뭐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게 이 하사는 이미 그 법원에 네. 성별 정정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네.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태 심각성을 좀 고려를 해서 전역 심사 시기를 좀 늦춰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것인데
육군은 이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바로 위원회 개최를 강행을 했고 결국에는 전역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육군의 이런 결정을 보면 네. 아직도 육군이 그 성전환자의 존재를 좀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런 입장임을 충분히 좀 알 수 있습니다. 육군이 성전환자 자체를 거부하는 게 아니냐, 아마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쟁점 열어보겠습니다. 수술하고 계속 복무를 하였으냐, 부대 재배치를 원하느냐는 군단장님이 질문해 저는 최전방에 남아 나라를 지키는 군인으로 계속 남고 싶다는 답을 하였습니다. 예, 성전환 하사 군 복무 불가능한가? 이 부분인데요. 변호사님, 그러면 성전환자는 지금 군인이 될 수 없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네, 현역 입영 대상자는 네. 보통 입대 전에 신체 검사를 받게 되는데요. 그렇죠. 이 병역 판정 규정에 따르면 네. 본인의 성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느끼는 그런 분들을 성주체성 장애라고 해서 정신과적 질환으로 분류를 해놓습니다. 네.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이제 입대가 면제가 되는 거고요. 이건 단체 생활을 하는 어떤 군의 특성상 네. 성주체성 장애를 가진 본인 당사자나 또는 일반 사병들 모두 다 배려한 그런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성 정체성의 문제를 사실 그 정신질환적 문제로 보는 것 자체가 네. 사실 지금의 시대 상황과는 너무 좀 많이 동떨어져 있는 그런 인식이 아닐까 싶고요. 네. 게다가 근무 중인 군인이 성전환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네. 이러한 경우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하사의 그 복무를 논함에 있어서는 네. 결국 명문의 규정보다는 이 복무 의지와 네. 복무 가능성 내지 적합성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하. 네. 이 하사의 경우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사실 심신이 안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네. 복무 의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쾌유만 되면 예전처럼 자신이 전차 조종수로서 네. 계속 복무를 하고 싶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을 했고요. 음. 그리고 사실 이 하사의 보직이라고 볼 수 있는 기갑병과 역시 네. 예전부터 여군들이 많이 포진을 해서 지금 그 복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아하, 때문에 네. 이 하사가 여군으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예. 2주 내지 3주에 한 번씩 여성 호르몬을 투여해 주어야 정상적인 여성으로서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자가로 맞는 사람도 있고요. 성정체성이 여성이고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완전히 끝냈으니까 여성으로서의 얼마든지 군인 복무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일단 의사 선생님 소견으로는 여군으로서 복무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글쎄요. 군대는 일단 단체 생활을 하는 곳입니다. 네. 성전환 하사와 함께 생활을 해야 하는 그런 여군들의 입장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내부만에서 같이 생활해야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얼마 전까지 남자였던 이 하사가 네. 오늘부터 함께 씻고 자면서 공동생활을 하는 그런 일을 이렇게 과연 좀 편하게 수용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고요. 네. 또 여군은 간부 입대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남군과 여군이 또 차이가 있군요. 네. 별도로 선발하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사는 남군으로 들어와서 네. 여성으로서 여군으로서 이제 복무를 하겠다는 그런 주장이거든요. 네. 이건 결국 일반 전형으로 합격한 사람이 네. 특별 전형으로 바꿔달라 이렇게 주장하는 거하고 다르지가 아하, 않습니다. 네. 하사가 만약에 그토록 복무를 원한다고 한다면 일단 남군으로서는 전역을 하고 네. 이후에 여군 간부 전형을 통해서 다시 시험을 쳐서 네. 합격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합격한다면 또 기존에 복무를 했던 그 경력 자체는 인정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아,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반대 입장을 가진 여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자까지 여성인 그런 하사가 뭐가 네. 문제냐 이런 것인데요. 그리고 여군들도 사실 야전에서 남성 군인들과 같이 훈련을 하면서 네. 소위 그 볼 꼴 못 볼 꼴을 다 봤기 때문에 전혀 불편함이 없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게다가 지금 현재 그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맞추어서 여군도 사실 좀 더 전향적인 개방적인 자세로 네. 이 하사를 동료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여군 전향 문제 역시 이런 차원에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전환 수술을 한 이 하사는 직업군인입니다. 예, 그리고 경쟁을 통해서 군 공무원이 됐단 말이죠. 육군이 그런데 이제 그만을 두라고 하는데, 자, 여기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오늘의 마지막 쟁점 그럼 한번 다퉈보겠습니다. 저희 성별 정체성을 떠나 제가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제게 그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감사합니다. 통일!
일단 다른 문제는 조금 배제해 보고요. 하사는 저분 공무원 아닙니까? 그러면 공무원을 이렇게 임의로 나가라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는 없겠죠. 어떻습니까? 물론 임의로 나가라고는 절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고요. 네. 게다가 이 여군의 경우에는 4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이제 군인이 되었거든요. 네. 처음부터 장기 복무를 계획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관과 상의를 한 후에 네. 성전환 수술을 한 것이고 수술이 끝난 후에는 복귀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부분들이 육군본부에도 그대로 전달이 되었고요. 그 당시에 육군본부가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네. 이 여군에 대해서는 뭐 공식적인 뭐 경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와서 이제 성전환 수술을 했으니 네. 뭐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 전역하라 아하. 이렇게 하면 네. 사실은 아무런 죄도 없이 쫓겨나게 된 이 하사가 네. 하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 제가 보기에도 네. 이 하사가 업무적으로 잘못한 점이 없는 이상 네. 단지 성전환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 퇴직한다는 것은 네. 좀 부당하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직업 군인이라고 한다면 네. 군법과 규율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 있었을 겁니다. 아하. 그렇다고 하면 육군본부가 자신에 대해서 전역을 결정할 거라는 걸 몰랐다고 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네. 공식적이진 않지만 병원이나 또 간부로부터 전역을 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유형의 뭐 얘기를 좀 들었다고는 합니다. 아하, 네. 본부는 직업 군인인 하사가 자신의 성별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반대를 하지 않았을 뿐이지 네. 여군으로서 뭐 편입시켜주겠다던가 전향시켜주겠다 이런 취지의 허락을 한 것이 아닙니다. 아, 네. 군인은 최전방에서 국가 수호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인데 개개인의 자유와 편의를 모두 봐주면서 조직을 운영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네. 아무리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입대 당시의 자격 요건이 달라졌다고 하면 군법에 따라서 뭐 이제 퇴직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고 변호사께서는 하사가 이렇게 강제 전역당하는 거에 부분은 현행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육군은 전시의 최전방에 즉시 투입이 돼야 되는 네. 만큼 이제 상명하복과 엄격한 규율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지금 상부의 결정에 대해서 군인들 사이에는 의견이 굉장히 분분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상황이 이런데 여군으로 편입이 되든 남군으로 남아있든지 간에 네. 군대라는 조직에서 군인으로서의 본연의 업무를 다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신체적으로 능력이 되느냐의 여부를 떠나서 조직의 기강을 위해서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창군 7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당연히 내부 논쟁이 있고 사회적으로 논쟁이 되는 거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네. 하지만 지금 현재 군대가 영창 폐지라든지 네. 뭐 휴대폰 사용이라든지 뭐 PC방 설치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면에서 군 인권을 위해서 많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성전환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지고요. 단지 군대라는 뭐 특수한 조직이기 때문에 네. 직업의 자유가 뭐 제한될 수 있다. 사실 이런 뻔한 말 말고 뻔한 말 대신에 실질적으로 이런 성전환자와 같은 네. 소수성 보호자, 소수자들을 위해서 네. 어떤 노력을 하는 그런 군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헌법상에 뭐 네. 직업 선택의 자유도 가지고 있고 또 행복 추구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권리가 네. 이 하사분에게도 적용이 되고 인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군도 우리 사회 인권 눈높이에 맞춰서 달라져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성전환 수술을 한 육군 하사가 이번에는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 배심원단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저희들 거리로 한번 나가봤습니다. 이제 그게 남자의 행사다 여군 간다고 하면 그거 좀 서로가 좀 이상해지지 않을까? 보는 여자도 마찬가지고 남자 지는 남자니까 뭐 여성들 보는 것이 뭐 좀 좋을란가 모르지만은 그런데 여성 쪽에 봐서는 그게 쉽게 받아들여질까요? 처음 있는 사례니까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군 관계자분들께서 법을 개정을 하는 부분이 있던가 아니면 좀 거기에 대해서 한번 회의를 해서 뭐 방법을 찾는 게 허락받지 않은 것도 아니고 허락을 받고 이제 그렇게 한 거라면 계속해서 군복무를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심정적으로도 그런 게 많이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선례를 남긴다는 게 조금 시민으로서는 두렵네요. 예, 시민들 의견도 조금씩 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두 분 마지막으로 최후 변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헌법은 법률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역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와 다른 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성 정체성을 지키면서 네. 그에 따른 어떤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삶의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도 일정한 경우에 이런 성전환자의 경우에는 성별 정정을 허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런데 단지 군대라는 특수한 이유만으로 이러한 것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은 이 하사의 그 헌법상의 뭐 직업 선택의 자유라든지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저로서는 부당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하사의 강제 전역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이 시행 규칙은 성전환자에 대해서까지 적용을 한다면 이는 헌법의 위반에 대해서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군대라는 조직은 어떤 개개인의 편의와 자율성을 모두 인정을 해주는 그런 조직이 아닙니다. 네. 또 그런 형식으로 운영이 되어서도 안 될 거고요. 성전환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은 물론 자아 실현을 위해서 어떠한 직업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것이 법률에 정해져 있는 어떤 자격 요건을 넘어서서 무제한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취사 선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하사는 군인이라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성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수술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사는 그 선택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 전역이라는 결과에 대해서 또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 두 분 이야기는 저희들이 임의로 입장을 정한 것이지 두 분 개인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